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또 한 번의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미국 방문 상용 비자 거부율이 3년 연속 한 자릿수를 유지해 비자 면제국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공익옹호관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첫 번째 TV 토론회에서 아마존 제2본사 유치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편 아마존이 뉴욕 롱아일랜드 시티에 제2본사를 세우기로 했던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JFK 공항 현대화 작업이 곧 시작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또 한 번의 셧다운은 없을 것이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펠로시는 셧다운 사태는 너무 뜨거워 다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2월 15일까지 예산안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장벽 문제 처리와 관련한 신속 협상 시한을 앞두고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사상 최장인 35일간의 셧다운 사태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게 정치적 패배를 안기고 마무리된 상황에서 공화당 지도부가 그 길을 다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국경 보안 협상을 하는 양당의 하원 상원 패널이 2월 15일 예산 지원 시한 이전에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장벽에 대해 추가 예산 지원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와중에도 의회 협상을 통해 나오는 어떤 합의에 대해서도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펠로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존중하며 매일 그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고 대통령도 의회를 존중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는 의회의 감독 권한을 옹호하며 대통령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가 경제에 해를 끼치고 입법 협력 관계를 저해할 수 있다는 트럼프의 입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이른바 관광비자로 불리는 한국인들의 미국 방문 상용비자 거부율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3년 연속으로 한 자릿수를 유지해 비자 면제국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2017-2018 회계연도 국가별 미국 방문과 상용비자 거부율에서 한국은 7.96%를 기록했습니다. 주로 관광이나 친지 방문 등의 목적으로 무비자 또는 관광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당한 한국인들의 미국 비자 거부율은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15-2016 회계연도 8.65%를 기록했고 트럼프 행정부 첫 해인 2016-2017 회계연도에 9.05%로 소폭 상승한 바 있습니다. 2017-2018 회계연도 거부율 7.96%는 전년에 비해 1.09%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한국인의 비자 거부율은 최고치였던 2013-2014 회계연도에 21.2%까지 치솟았고 2014-2015 회계연도에 13.2%를 기록해 한때 비자 면제국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체류 허가 기한을 넘겨 불법 체류하는 이른바 오버스테이 비율이 0.34%로 크게 줄었고 비자 발급 거부율도 취업비자 1.2%, 학생비자 2.5%로 전체 평균의 절반 정도 수준이어서 당분간은 비자 면제국 지위 박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되거나 유지되려면 3%대의 낮은 비비자 거부율을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익옹호관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첫 번째 TV 토론회에서 아마존 제2본사 유치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6일 뉴욕 시립대학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론킴 뉴욕주 하원의원 등 시 공익옹호관 선거에 출마한 10명의 후보자들은 아마존 제2본사를 뉴욕에 유치하기 위해 30억 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을 약속한 주정부와 시정부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후보들은 아마존 제2본사 유치 과정에서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는 등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이번 계약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론킴 의원은 아마존 제2본사의 경제적인 효과를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아마존이 10년 안에 2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보장이 없다며 아마존 제2본사는 오히려 로컬 경제와 소상공인들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보자들은 뉴욕시에 아마존 제2본사가 들어서 30억 달러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면 결국 도로와 교통, 주택 개발 등에 필요한 예산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전체 17명의 후보 중 론 킴 의원과 멜리사 마크 비버리토 전 뉴욕시 의장, 주메인 윌리엄스 뉴욕시의원 등 유력 후보 10명만이 참여해 맨하탄 교통 혼잡세 도입과 서민 아파트 확충,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쟁을 펼쳤습니다. 뉴욕시 공익공호관 보궐선거는 오는 26일 실시됩니다. 이 같은 반대 여론에 아마존이 뉴욕 롱아일랜드 시티에 제2본사를 세우기로 했던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 건물 구입이나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백지화가 어렵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명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 아마존이 뉴욕 제2본사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마존은 지역 여론이 부정적이고 처음 약속했던 인센티브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자 백지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마존 관계자는 아마존을 원하지 않는다면 과연 뉴욕 제2본사의 가치가 있는지가 문제라며 버지니아와 내슈빌은 아마존을 환영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티그룹은 지난해 11월 아마존이 들어설 공간을 내주기 위해 현재 임대해서 쓰고 있는 원코트스퀘어의 시티타워를 비워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지만 아직 공식 계약이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0년까지는 지방정부로부터 제2본사 이전에 관한 승인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의 백지화 보도는 아마존이 반대 여론을 잠재우고 지역 정부로부터 더 나은 조건을 얻기 위한 협상 전술의 일환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워싱턴 포스트지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최고 경영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명주입니다. JFK 공항 현대화 작업이 곧 시작됩니다. 우선 터미널 8을 다시 디자인해 3년 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입니다. JFK 공항이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에 들어갑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전체 130억 달러 규모의 JFK 공항 개보수 프로젝트 중 우선 3년 동안 3억 4,400만 달러를 투입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아메리칸 항공과 브리티시 항공이 함께 터미널 8을 전면적으로 다시 디자인해 기존에 비해 7만 400 스퀘어피트의 추가 공간을 짓기로 했습니다. 개보수가 끝나면 브리티시 항공은 기존 터미널 7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터미널 8로 옮겨 아메리칸 항공과 함께 사용할 예정이며 오는 2022년부터 뉴욕 영국 간 하루 14회 운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항공은 그동안 터미널 7을 사용하면서 외국 항공사로서는 유일하게 자체 터미널을 보유한 항공사였습니다. 터미널은 완전 해체된 뒤 약 30억 달러를 투입해 젯블루 항공사 새 터미널로 다시 지어질 예정입니다. 브리티시 항공과 함께 터미널 8을 사용하게 되는 아메리칸 항공은 현재 JFK 공항에서 하루 100여 편의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으며 15개국 40개 도시에 취항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제한한 루이지애나주의 법에 대해 일시적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 성향 재판관 진영에 합류하면서 5대4로 루이지애나주의 불완전 낙태보호법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4년 제정된 이 법은 낙태 시술이 가능한 병원 30마일 이내 지역에 한 명의 의사만이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한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 법은 지난 2014년 루이지애나주 의회를 통과했으나 그동안 지방법원의 제동으로 법 집행이 지연돼 왔고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이번 주 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이 연방대법원에 긴급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일시 집행정지 명령 결정을 얻게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6년에도 텍사스주에서 발의된 낙태 금지 관련법에 대해 5대3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민자 단체는 환영의 성명을 발표하고 주 검찰총장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서류 미비자 직원과 그 가족의 신분을 빌미로 이민국에 신고한다는 등의 협박을 할 경우 비급 경범죄로 취급해 최대 징역 3개월형이나 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뉴저지주 소재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소유 골프클럽에서 서류 미비자들에게 상사에게 반하는 행동을 하면 이민국에 신고를 한다는 협박을 하는 행위 등이 드러나면서 제기됐습니다. 주 검찰은 최근 신분에 대한 유사한 위협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하며 노동자 권익단체인 국제노동법 프로젝트의 조사에 따르면 이민자들이 미국인에 비해 임금 미지급, 성폭행, 직장 내 안전 문제 등의 피해자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현행법상 신분 원인으로 직장에서 차별할 경우 최대 $10,000의 벌금과 피해 노동자들에게 $20,000까지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국은 지난 3년 동안 관련 법을 어긴 고용주에 징수한 벌금이 총 $250,000,00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이민자연맹은 검찰총장의 법안 발의를 환영했습니다. 이민자연맹 스티븐 최 사무총장은 열심히 일하는 뉴욕의 이민자들은 직장 내에서 이민 세관 단속국에게 넘겨지거나 추방의 위기에 처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환영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행정 예산안에서 주 교육 예산을 약 $10억 늘리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추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며 주지사가 시 교육국 예산 편성에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은 어제 와이스톤 퀸즈 도서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정부 교육 예산에 추가 책정된 $9억 5,600만 달러는 뉴욕주 리전트위원회가 요청한 $21억 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퀸즈 동북부 지역 학교에 대한 추가 지원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리우 의원은 주지사실의 예산안에는 퀸즈 동북부 학군을 위한 추가 지원금은 없다며 뉴욕시 교육국이 결정해야 할 시 공립학교 지원금액 책정에 주지사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추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퀸즈 동북부 지역 182개 학교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데니얼 로젠달 주 하원 의원은 25, 26 학구는 월등히 높은 학업 성취도를 나타내지만 학교들은 냉방 시스템과 컴퓨터가 부족해 추가 지원금이 필요하다며 퀸즈 북동부 지역 학군의 재정 상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뉴욕시경이 구글이 소유한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웨이즈에서 경찰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주 구글에 보낸 서한에서 운전자들이 경찰의 과속이나 음주운전 등의 단속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거나 경찰의 신변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경찰 위치 정보 기능을 없애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지난 2014년 연말 웨이즈를 이용해 경찰관 2명을 총격 살해한 뒤 용의자가 그 자리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웨이즈에는 사용자들이 차량 정체와 사고, 도로 공사 구간 정보는 물론 경찰차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글 측은 경찰 위치 정보 기능은 오히려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이고 더욱 신중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의 소식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LA 카운티의 한 요양병원에서 마비된 환자가 다른 환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폭력 사건도 수차례 있었지만 병원 측은 이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감추기에만 급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인성 질환이 있는 환자 100여 명이 생활하는 글렌델 지역의 한 노인 요양보호시설. 최근 이곳에서 한 40대 여성이 다른 환자로부터 성폭행을 수차례 당했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해 마비장애를 가지고 있던 이 여성은 폭행을 당하며 반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She's unable to, stop any attacker due to her physical disabilities and paralysis. So they had an obligation to supervise and observe her, even more. 해당 시설에서의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이 여성 외에도 시설에서 머문 다른 환자들을 상대로 폭행을 해왔지만 병원 측은 이를 알고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We believe that there was knowledge that he may have had other incidents of sexual misconduct at the facility in the past. So that should have definitely put them on notice that they should have been watching him and all of the other residents more carefully. 이와 관련해 LA 카운티 사회복지국은 해당 병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10년 이상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던 여성이
병원 간호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출산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비영리 기관들은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 같은 피해를 당했을 경우 무엇보다 폭력에 노출됐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며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특히나 지적장애 같은 것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정말로 의식이 없으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 본인께서 도움을 청하기가 굉장히 어렵기는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미가한 부분 같은 경우는 법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문적으로 도와드릴 수 없다 보니까 그거에 맞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곳에 연락을 해드린다거나 그 외에 또 일어나는 심리적인 그런 불안감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드시다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고요.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성의 남편은 병원 측을 대상으로 성폭행과 과실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지난달 31일 LA 수피리어 코트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LA 한인사회가 어느 때보다 다양한 기념 행사를 마련합니다. LA 한인회를 비롯한 한인단체들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내일 2.8 동경 독립선언 기념식을 시작으로 오는 4월까지 3.1운동 100주년 선포식, 플래시몹, 퍼레이드, 축하, 연합음악회 등 다채로운 범동포 경축 기념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쉘터에 대한 시위를 할 때처럼 모든 분들이 일심으로 해서 참여하는 그런 시민정신, 그리고 3.1절을 기념하는 그런 정신, 그리고 후세에 그런 정신을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한인회 측은 20여 개에 달하는 3.1절 기념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9만여 달러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임기가 끝나는 민원실장, 외사협력관, 재외동포재단 영사가 귀국하고 신임 영사가 부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영호 민원실장 후임에는 외교부 박성현 영사가, 윤우의 외사협력단 후임에는 경찰청의 권혁준 영사가 부임하며 재외동포재단 김채영 영사의 후임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교육부는 국가장학금의 재외국민소득구간 산정 절차가 크게 완화된 2019년 국가장학금 운영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최대 12주가 소요되던 재외국민소득구간 산정기간은 올해부터 한국 내 대학생과 똑같은 4주에서 6주 걸리도록 절차가 개선됩니다. 국가장학금은 성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대학생에게 경제적 형편을 고려해 지원하는 장학제도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초중고교를 해외에서 모두 이수한 경우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뉴저지주 테너플라이에 첫 한인 경관이 탄생했습니다. 테너플라이 경찰서는 최근 실시한 경찰 공모에서 지원자 191명 중 뉴욕시경 출신인 조셉 김 경관을 채용했습니다. 김 경관은 뉴욕시경에서 2008년부터 10년간 근무하며 행사 업무를 맡는 등 베테랑 경관으로 활약한 바 있습니다. 김 경관은 최초 한인 경관으로서 한인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소속 조종사가 비행 전 음주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어제 영국 맨체스터에서 필라델피아로 떠나기로 예정돼 있던 아메리칸 항공 735편의 조종사가 규정된 알코올 수치를 위반해 맨체스터 공항에서 체포돼 수감됐습니다. 이 조종사는 62살이며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성명을 통해 조종사가 체포된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사과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맑겠으나 바람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3도, 섭씨 영상 1도, 밤 최저 기온은 20도, 섭씨 영하 7도 예상됩니다. 일요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월요일 역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